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바이든이 드디어 친중 마각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정말 시진핑의 시다바리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트럼프는 지금 탄핵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주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참 숨막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유 애국 민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바이든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직접 들으시고 제가 평을 하겠습니다. You know, Chinese leaders, if you know anything about Chinese history, it has always been the time when China has been victimized by the outer world is when they haven't been unified at home. So the central, to vastly overstated, the central principle of Xi Jinping is that there must be a united, tightly controlled China. And he uses his rationale for the things he does based on that. I point out to him, no American president can be sustained as a president if he doesn't reflect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 the idea, I'm not going to speak out against what he's doing in Hong Kong, what he's doing with the Uyghurs in western mountains of China, and Taiwan trying to end the one China policy by making it forceful. I said, and by the he said he gets it. Culturally, there are different norms at each country, and their leaders are expected to follow. 일단 이 말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말의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분열될 때마다 외세의 밥이 됐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외세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고 중국은 항상 유라시아 초원벨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서만주에 이르는 광활한 초원지대입니다. 이 면적은 중국만 합니다. 또는 미국만 합니다. 이 초원벨트에 기마 민족들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데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다른 하나는 돌골, 투르크, 또 다른 하나는 페르시, 속드 페르시 똑같습니다. 페르시아계입니다. 이 세 개의 타프한 민족들이 얽혀 있는데 그것도 부족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뉘어서 여기서 힘이 모아지면 중국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밀고 내려올 때 중국이 약체면은 그냥 안으로 밀려버립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밀고 내려와서 국가를 만들죠. 국가를 만들고 나서는 중국에 동화돼 버립니다. 이게 중국의 역사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제일 먼저 제대로 밀고 내려온 데가 흉노였죠. 흉노는 이게 이제 언어나 민족으로 정의가 안 돼요. 아마도 다양한 유목 부족, 유목 민족의 연합체였을 것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 기록이 없습니다. 흉노는 이제 말하자면은 진, 한 이때 흉노죠. 그리고 나서 그 흉노는 중국을 정복을 못합니다. 중국 정복은 언제 시작되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마공사 때 시작됩니다. 기마공사라고 하면은 4세기에 나옵니다. 안장이 그때 나옵니다. 제대로 된 안장이. 안장에 받쳐줘야 안장에서 딱 발로 밟고서 활을 쏘죠. 이게 4세기에 나와요. 우리 고구려 무용총이 4세기에 그려졌습니다. 당시에 세계 첨단의 군사력을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그 그림 자체로 보면 뭐 호랑이 사냥하고 사슴 사냥하는 걸로 나오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그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 기마의 힘을 입어서 제일 처음에 중국을 정복한 그 몽골족 선비가 몽골의 하나의 지파입니다. 하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란도 몽골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그러니까 몽골족의 부분 집합인 선비가 수를 세우죠. 그리고 같은 선비족인 당이 수를 이어받죠.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이제 천지사방으로 깨지죠. 깨져가지고 한참 어지럽다가 그 어지러울 때 어느 부족이 들어와서 중국을 우리가 5호 16국, 그 호가 오랑캐 호잖아요. 그게 투르크입니다. 투르크가 들어와서 중국 각지에서 작은 나라들을 만들어요. 그게 5호 16국입니다. 그 5호 16국을 정리한 건 어디냐? 그 투르크 왕실에서 왕국 중에 하나에서 장군을 하던 조씨가 송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다음에 원, 뭐 청 여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 내부가 분열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이 왕조가 오래되면 쇠퇴합니다. 왕조가 오래돼서 쇠퇴할 때 유목 그 벨트에서 유라시아 초원 벨트에서 유목 민족의 힘이 모아지면 그때 그들이 중국을 정복해서 중국화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점 커졌어요. 지금 중국의 그림이 나온 게 당 때거든요. 수당 때예요. 몽골의 일족인 선비가 중국을 정복해서 중국화되면서 중국이 중국으로서 더 커진 거예요. 이런 얘기 없잖아요. 중국은 내부가 분열되면 외세에 의해서 피해를 항상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김일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얘기 보면 꼭 김일성이 영어로 연설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와 폼페오는 이 중국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는데 이 트럼프와 폼페오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입장이 마지막에 화끈하게 정리됐죠. 2021년 1월 달에 폼페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정책은 반인류 범죄이며 제노사이드이다. 최소한 2017년 3월 이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신강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 및 기타 민족 및 종교 신도들에 대해 반인류 범죄를 범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키워드는 뭐냐? 반인류 범죄, anti-humanity crime하고 genocide입니다. 반인류 범죄는 의미가 뭐냐? 대량 학살을 뜻합니다. genocide는 뭐냐? 민족과 종교가 다른 집단에 대한 학살입니다. 압박입니다. 민족 혹은 종교 혹은 민족과 종교 동시에 이런 경우에 저질러지면 제노사이드가 됩니다. 이 한국에 저는 좌빨이라고 안 부르겠어요. 좌빨이라고 부르면 나 빨갱이 아니야. 너 왜 명예훼손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랄, 좌빨 리버럴, 좌럴. 이 한국의 좌랄들은 당연히 그 친중 친북 성향이죠. 이 자들은 진정한 제노사이드는 비판하지 않죠. 진정한 제노사이드. 중국 공산당 제노사이드 비판하나 이 자들이 비판 안 합니다. 그래놓고 이 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 제주는 제노사이드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게 제주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다는 건 뭐냐면 제주에서 비극적인 일을 했을 때 거기는 원래 출발은 공산폭동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나 충돌이 있으면서 중간에서 이제 사선에 갇혀서 크로스파이어에 갇혀서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죠. 크로스파이어죠. 사선에 갇혀서 중간에 양쪽에서 총 쏘는 데 갇혀가지고. 아니 낮에 빨갱이 안 하면은 낮에 국군 편 안 들면은 국군에 의해서 너 빨갱이지 하고 죽을 수 있고 밤에 저기 빨치산 편 안 들면은 너 반동이지 하고 죽을 수 있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참 애꿎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주에서 그런 비극적인 케이스들을 두고 제노사이드라 그래요. 이 한국의 좌랄들이.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한국인이 이념 충돌에 의해서 혹은 폭동 진압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숨지게 한 거. 이거는 제노사이드가 아니에요. 제주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순간 그 제주에서 숨진 사람들을 죽인 것은
미군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제주 4.3 가보면요 기념그 제노사이드가 그렇게 얘들에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함정을 그렇게 파요. 함정을 그렇게 파요. 알면서 그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국 제노사이드 연구회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제주도 제노사이드라 규정하지만 노군리, 그다음 북한 지역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 미군에 의한 뭐 대량 살해 사건 뭐 있었다고 주장되는 그건 뭐 북에서 떠드는 거고 누구도 객관적 검증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을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히틀러의 나치와 같은 군대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저 단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억을 잘해둬야 됩니다. 왜냐? 저게 어떤 단어? 사이드가 죽이다예요. 패트리사이드, 아버지 죽이는 거. 마트리사이드, 엄마 죽이는 거. 수이사이드, 자기 자신이 죽이는 거, 자살. 데모사이드, 데모는 여러 사람, 때를 집단 학살하는 걸 그걸 데모사이드라 그래요. 제노사이드는 뭐냐? 제노가 주인이잖아요. 인종이 다르다.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 이게 제노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노사이드의 제자 얘기하는 자들은 미군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순수한 백이민족을 학살한 자들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자들은. 따라서 제노사이드의 제자만 딱 하면 야 저거 색깔 진한 종북 친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자기들이 진짜로 그렇게 제노사이드를 미워한다면 지금 현대판 제노사이드 제일 큰 게 두 개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는 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권에 의해서 저질렀던 로힝야족. 거기가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그 스리랑카 접경에서는. 그래서 거기를 얼마나 압박을 가했는지 거기서 이제 건너면 그 가난한 무슬림 국가 나오죠. 벵글라데시. 미얀마 바로 옆에 있는 거. 벵글라데시로 넘어간 사람만 거의 100만 가까이 돼요.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제일 큰 거. 또 제일 큰 거, 그거보다 더 큰 거. 중국에 의한 신강 위구르 제노사이드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핵실험을 신강 지역에서 하면서 핵실험이 있다고 공지를 안 해요. 일부러. 피폭 환자가 어마무시한 거죠. 뭐 100만인가 얼마 죽었다고 신강에서 나온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숨진 사람만.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라고요. 이게 제노사이드예요. 이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제노사이드 하면서 제주는 제노사이드, 노군리도 제노사이드, 뭐 북한 어디 황해도 어디도 제노사이드, 흑흑흑. 이 순진한 순수한 백이민족을 저 양키들이 와서 제노사이드를 범했도다. 이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바이든의 망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의 망언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종북 송두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이 꽤 높고요. 저기 독일에서 정치학인가 사회학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학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이 말들은 참 잘 만들어요. 이 내재적 접근법, 영어로는 immanent approach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을 대한민국 사람 관점에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아까 바이든 얘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중국을 시진핑의 관점,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 봐라 이 소리 아니야 아까 얘기가.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You know, Chinese leaders, if you know anything about Chinese history, it has always been the time when China has been victimized by the outer world is when they haven't been unified at home. So the central, vastly overstated, the central principle of Xi Jinping is that there must be a united, tightly controlled China. And he uses his rationale for the things he does based on that. I point out to him, no American president can. 자, 여기서 뭐냐면 미국 대통령 역시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시진핑도 중국의 핵심 가치 지키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sustained as a president if he doesn't reflect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 the idea I'm not going to speak out against what he's doing in Hong Kong, what he's doing with the Uyghurs in western mountains of China and Taiwan, trying to end the one China policy by making it forceful. I said, and by the he said he gets it. Culturally, there are different norms at each country, and their leaders are.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송도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기준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시진핑 is expected follow라 그랬나? follow their norms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norm이라는 거는 기준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기준. 송도율과 뭐가 달라요? 송도율의 내재적 접근법, 그 악랄한 종북 제독학자 송도율의 내재적 접근법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북한을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북한 안에 사는, 북한 안에 뭐 제대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김일성 일가하고 거기 그 상류층밖에 없죠. 그 지배 집단. 그들의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라는 게 송도율의 내재적 접근법, immanent approach라고 자기가 근사하게 영어로 말을 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저 바이든의 이 발언 보면서 야 저거는 송도율이한테 가서 과외받은 것 같은데 이 지금 좌파 리버럴들이요 친북 뭐 친중 성향 당연히 갖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무덕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사고방식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또 황당한 건 그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랑 결합해 있고 글로벌 금숟가락 그들이 빅테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그래도 워낙 커서 요새 몸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트위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어저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모든 뉴스를 막 내려가지고 정부 부처도 막 다 닫혔어요. 사이트가. 계정을 다 내려버렸어요. 언론사. 왜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빅텍 지금 제한하겠다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더 웃기는 건 그 얘기를 전한 트위터가 그 전한 내용을 리트윗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런 일 발생하고 있다. 이거 좀 황당한데 이런 내용으로 누가 트위터로 올리면 그걸 리트윗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것들은 아주 딱 어깨 걸고 페이스북, 트위터는 지금 어깨 걸고 지금 천병 역할을 하고 있고 구글은 점잖은 척 뒤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구글은 워낙 큰 회사니까 몸조심 좀 해야겠죠. 흉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우리는 보스주의예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주의인데 이게 5가지 명제로 정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틈만 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족보도 없는 글로벌 금수저들이 왜 족보도 없다는 뜻은 뭐냐면 주권 국가의 결정자인 한 나라 단위의 민중으로부터 제대로 위임받는 프로세스가 없고 자기들끼리 돈 많고 영향력 크다는 자들끼리 따로 국제적 커넥션 만든 거죠. 그게 글로벌리스트죠. 글로벌 금수저들이 미국, 유럽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구글 회장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에 반대하고 페이스북 회장이 세계 지배하는 거 반대하고 트위터 회장이 세계 지배하는 거 반대하고 조지 소로스와 같은 투자 금융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반대하고 그들이 이끌어들여 가지고 시진핑 따위가 세계 지배하는 거 반대한다 이거예요. 둘째,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 국가로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걸 지향한다. 그리고 이 같은 나라, 이렇게 섬김을 아는 나라, 가치 섬김을 아는 나라, 가치 섬김을 지향하는 입장을 가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스라 부른다.
가치지향 주권국가라고 부른다. 셋째, 이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등으로 이루어진 인류 보편의 가치다. 중국이라고 해서 이 가치 벗어날 수 없고, 베네수엘라라 그래서 이 가치 벗어날 수 없고,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이 가치 벗어날 수 없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가치 벗어날 수 없다. 아까 바이든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중국 기준 따르면 되고, 중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중국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시다바리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저게 송두율 시다바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안 따른다면 저는 혁명합니다. 저는 반대한민국 합니다. 저는 그냥 막무가내 애국이라는 건 안 믿어요. 왜 애국하냐?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냐? 거기에 우남 이승만 박정희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선배 세대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플랫폼을 기반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더 가면서 번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의 가능성, 여기에 몰빵하는 거지 가치를 위해서 몰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치를 섬기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 해서 몰빵하는 거지, 애국에. 그냥 애국? 이민 가고 말죠. 뭐하러 눈먼 애국을 해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나? 그냥 애국은 저건 눈먼 거예요. 우리 애국 열정을 가만히 혼자서 반추해 봐야 돼요. 되씹어 봐야 돼요. 네 번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나라들이 호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다섯 번째,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과 같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국가는 왕따시키고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서 순치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세계 질서에 대한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의 세계 시스템이 돼야 된다. 개인에게 소중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그것을 섬길 줄 아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애국, 그렇게 가치 섬김을 아는 국가들에 의한 호혜적 네트워크, 그 호혜적 네트워크가 저 깡패 국가, 반인류 국가를 왕따시키고 채찍과 당근으로 순치시키는 그러한 질서. 사람이 무서운 동물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이 대한민국에 앉아서 한국말로 떠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많던 적던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이 이런 얘기를 백모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얘기를 수많은 다른 유튜버들이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괜찮은 나라들은. 그래서 이 관념이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비전이 생기면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무서워요. 이 인간의 이 비전과 정신과 상상력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게 딱 이제 세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팅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정치적 아이콘이 바로 트럼프였던 겁니다. 또 트럼프인 것입니다. 현재도. 자, 트럼프의 맹활약을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맹활약 아주 근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놓고서 바이든은 거짓말쟁이든지 정신질환 환자다. 멘탈리 곤. 뭐에 대해서 그랬냐? 바이든이 어저께 바로 뭐라 그랬냐? 트럼프 땐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헛소리 한 거죠. 가프죠.